여러분, 주거비 폭탄이라. 주거비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말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주거비 폭탄 이러면요, 난방비, 전기요금, 관리비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 이게 임대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수도료 요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포함은 안 됩니다. 예, 생각보다가 뭐 임대료라든가 뭐 수도 광열비 이러면 뭐 주거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5년 새의 국내 주거비 증가율입니다. 16.58%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5년 사이에 이 정도면 여러분 뭐 저녁 있는 삶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내가 버는 소득 중에 말입니다.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이 워낙 크니까 뭐 저녁에 소비를 한다?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게 저녁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벌이가 없는데 무슨 저녁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저녁에도 일하는 삶이 있을 뿐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 대비 2022년을 추산한 내용입니다. 2017년에는 국내 주거비가 146조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상을 내보니까 170조 2천억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이게 5년 사이에 24조 2천억 원이 늘었고요. 24조 2천억 원은 146조에 비해 보면 16.58%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예, 심각하다 생각할 정도로 늡니다. 2018년에는요 151조 3천억까지 늘어나더니 2019년에는 154조 8천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58조 6천억 원이요. 그리고 2021년에는요 급기야 163조 3천억까지 늘어나더니 2022년에는 170조 2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주거비 폭탄이라고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거비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주거비가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지만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전체 가구 중에 말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 필수 생계비 비중, 이게 결국은 주거비거든요. 예, 필수 생계비 비중이 이게 33.6%나 됩니다. 가처분 소득 366만 원 중에 필수 생계비로 123만 원을 쓰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이라는 게 소득 하위 20%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20%까지를 1분위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요 가처분 소득이 80만 원인데 그중에 66만 원을 쉽게 말하면 필수 생계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81.6%죠. 엄청납니다. 81.6%까지. 가처분 소득이 8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결국 말입니다. 필수 생계비로 66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 충격이죠. 충격. 정확히 말하면요 80만
4,024원을 벌어서 가처분 소득이죠. 예. 그리고 월 평균 말입니다. 65만 6,056원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 기준이냐? 지난해 1분기 기준입니다. 2022년 1분기 1월, 2월, 3월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23년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으로 오면 이 비중은 더 커질 겁니다. 진짜 주거비 폭탄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안 올렸어요. 안 올리는데도 전기료도 안 올리고 수도료도 안 올리고 공공요금도 안 올리고 이거 뭐 표 떨어진다고 아예 안 올렸습니다. 국가 운영을 표중심으로 했거든요. 표중심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늘어나는 게 170조 6천억 원이라고 하지만 아주 찔끔찔끔 늘어났습니다. 5년 새에 16.58%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게 말입니다. 2023년에 오면 아마 충격이 될 것은 불을 보도 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난방비 폭탄 더 심각하게 느끼죠. 전기료 폭탄 아직 1월 고지서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1월 고지서가 나오면 아마 충격을 또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거비 폭탄이라는 게 여러분 그동안 상황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올려야 되거든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올리면 최소한 말입니다. 한전이 부도나고 가스공사가 부도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 주거비 폭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거비가 폭탄 수준이 된다. 이 말은요 경제에서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여러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7월에 6.3%가 올랐는데 11월 12월에 좀 떨어졌어요. 5%로 떨어져서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1월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5.2%로. 그러면 여러분 주거비 때문에 지출이 많은데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 위축은 더 심각하게 되겠죠.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성장률도 지금 결국 말입니다. 소비가 위축되니까 성장률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0.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올 1분기는 어떨까요? 2분기는 어떨까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게 주거비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계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계속 규제 그리고 그에 따르는 뭐 세금 인상 이렇게 되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기업의 어떤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준다. 실적에 쇼크가 온다. 어닝 쇼크다. 이런 이야기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게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뭐 40% 넘게 올려서 기업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가게에도 부담을 줬어요.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쪼그라들었거든요. 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 이게 가게는 2중고, 3중고, 4중고가 되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결국 주거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저는 덮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도 심각하다. 재상승도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커진다고 보고요. 예, 이게 소득 하위 0%에서 20%만 이를 거냐 20%에서 40% 사이 소득 2분위는 어떠냐 2분위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계부채와 연계됐을 때 저는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거비 폭탄이라는 게 아주 경제에는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에 쓰니까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안 하면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전체에 주름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무지출 챌린지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필수 생계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 바람에 소비에 대한 어떤 조심도 굉장히 저는 커진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주거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거비 폭탄에 대한 대응책 여러분들도 절약으로 대응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